시댁하면 딱 떠오르는 게 뭐가 있을까요? 저는 제사라고 봅니다. 시작은 김장 때부터라고 했는데 어떻게 보면 서서히 시작한 것은 제사 때부터가 맞는 것 같네요. 지금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제사를 지내고 있지만 예전에는 제사가 참 많았어요. 저는 바로 임신을 했기 때문에 더 힘들었던 것 같아요. 결혼하고 바로 임신해서 임신 3개월 만에 첫 제사는 저에게 정말 지옥과도 같았습니다. 입덧을 심하게 해서 몸은 거의 뼈밖에 없을 정도로 말라 있었는데 어머님은 그런 저를 전혀 안쓰러워하지 않으셨어요. 다들 그렇게 애 낳는 거라고 하면서 유난스럽다고 입덧한다고 꾸중을 하셨죠. 어머님께서 어떠한 고통도 다 엄살이라고 하시는 분이라 힘들다고 할 수가 없었어요. 그날도 제사 준비를 하려고 하는데 제사라고 하면서 장을 봐오셨는데 어마어마하더군요. 어머님은 제사 준비 역시 입으로 다 하셨습니다. 저더러 나중에 다 해야 하는 것이니 가르쳐 주신다고 하시면서 하는데 거의 입으로 하시고 저는 어머니가 시키는 대로 움직여야 했어요. 합동제사도 아니고 그냥 할아버님 한 번 제사라고만 했는데 상당히 많은 음식을 준비하는 것 같았어요. 시누이들이 와서 도와준다고 했는데 알고 보니 먹는 것을 도와주겠다는 거였습니다. 저는 그것도 모르고 둘째 시누가 일찍 왔길래 도와주러 온 줄 알고 기뻐했죠. 그런데 시누이가 시어머니보다 더 하더군요. 맛이 있네 없네 하면서 앉아서 이거 줘라 저거 줘라 완전 먹으러 왔더군요. 시어머님도 기가 막힌 게 시누이들에게 아예 다른 제사를 거들지도 못하게 했습니다. 저는 그 역겨운 기름 냄새를 맡으며 전을 붙여놓으면 시누이는 하나 둘씩 오며 가며 자꾸 가져가는 겁니다. 그때 저는 드시지 말라고 말도 못하고 차마 넘겼어야 했습니다. 그 서러움을 여기에 또 풀어보네요. 제사 음식도 알고 보니 시누이 아들에게 다 챙겨보내려고 엄청난 음식을 했던 거였습니다. 아들 하시더니 세상에 남편이 먹을 만큼만 주고 제가 좋아하는 것은 다 빼고 시누이 아들만 챙겨주더군요. 지금 다시 또 생각하니 열불이 나네요. 현재 얘기가 더 궁금하실 것 같아 오래전 과거는 묻고 시누이 아들이 20년 후 내 앞에 나타난 것과 저희한테 거머리처럼 들러붙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저는 30 후반에 친정 부모님한테 재산을 상속받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건축 관련 회사를 다니고 저도 짬짬이 공부하면서 살았어요. 그렇게 사는 저의 모습을 보고 친정 어머님께서 대단한 결심을 하신 거예요. 원래 친정 아버지가 알부자이신데 자식들이 힘들게 살아도 돈을 풀지 않고 움켜쥐고 계신 분이셨어요. 그런 아버지인 걸 알고 있기에 땅도 있고 건물도 있지만 남동생과 저는 부모님 재산을 탐을 낼 수 없었어요. 그런데 친정어머니의 끈질긴 설득에 고집센 아버지께서 어렵게 결단을 내려주셨습니다. 자식이 둘밖에 없는데 나중에 줄 바에는 차라리 나이 1살이라도 젊었을 때 도와주는 것이 좋겠다고 오래전부터 아버지를 설득해 오셨는데 아버지도 그렇게 판단하셨는데 노후 자금만 빼놓으시고 다 상속해 주셔서 형제라고는 남동생 하나라 상당히 많은 재산을 상속받았습니다. 남편놈 입이 귀에 걸린 것을 보면 그동안 쥐꼬리만한 월급만 받다가 본인이 운영하고 싶었던 가게를 차려주니 좋아하더군요. 저는 모든 명의를 다 제 걸로 하고 나머지 돈도 다 제가 관리했습니다. 남편은 조금만 저에게 잘못하면 아무것도 못 가지고 쫓겨날 것이 당연하니 제 눈치만 보는 것은 당연했고요. 그래서 남편은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고 가게를 하나 하게 되었는데요. 역시 돈도 있는 사람이 쓰는가 봅니다. 가지고 있던 돈을 투자를 했는데 이득을 봐서 10배 정도 소득이 생겼습니다. 저희는 말 그대로 부잣집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재산을 소홀히 하게 되었어요. 건물도 하나 사고 해서 새도 받아먹고 있어서 따로 일을 하지 않아도 됐어요. 남편이 하는 가게도 변두리 싼 곳으로 옮겨서 가게 월세 같은 건 걱정하지 않고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가게에서 나오는 돈은 남편이 관리하도록 했어요. 이런저런 소식을 시누이 아들들이 들었는지 남편에게 저 모르게 돈을 빌리려고 했던 것 같아요. 돈을 빌렸다는 것은 최근에 알게 되었네요.
어쩐지 자기 동생 전화가 오면 방으로 가서 받거나 문자로 주고받는 걸 알고 있었지만 시댁 일에는 관심조차 없어서 신경을 끄고 살았는데 그런 일이 있었더라고요. 상황이 급하니 신우가 남편을 자꾸 재촉하며 돈을 달라고 하니까 남편 혼자서 감당하고 있다가 본인도 도움을 주는데 한계가 있었는지 제게 한 번도 꺼내지 않았던 자기 누나와 동생 얘기를 저한테 하는 겁니다. 하루는 남편 놈이 술 한잔 하면서 궁금하지도 않고 듣기도 싫은 동생 얘기를 꺼내더군요. 신우이는 마음을 곱게 쓰고 살지 않아서 그런지 기가 막히게 아직 혼인신고도 하지 않고 애들을 키웠더군요. 그 남자가 가정 있는 남자인지도 모르고 애까지 가져선 그 부인한테 죽도록 얻어맞았다고 들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애 셋을 혼자서 키우는데 애기 아빠가 다 다르다고 하더군요. 기가 막히더군요.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신우이는 젊어서 그 남자한테 미쳤던 거죠. 자식들 내팽겨치고 잘 돌아가는 건지 늙어서까지 그런다고 들었어요. 그리고 나머지 신우이도 역시 애 둘까지 낳았는데 남편이랑 전 부인이랑 아직 이혼을 안 해서 그냥 그렇게 왔다 갔다 하며 산다고 들었어요. 기가 막혔습니다. 마지막으로 비위상하고 제일 재수없는 큰 신우이는 자식 때문에 지금 제 명예 못 살 것 같다더군요. 아들이 음주운전을 했는데 피해자가 고소하는 바람에 깜빵에 있다고 들었습니다. 딸도 사내 연애를 했는데 유부남인 거 알고 사귀었다가 지금 상간녀 소송을 당해서 회사도 그만두고 집에서 놀고 먹고 있다고 들었네요. 고모부도 주식 투자했다가 퇴직금 다 날리고 큰 신우이의 집안은 아주 개판이더군요. 이런 얘기를 하면서 남편은 저한테 도와주면 안 되겠냐고 말을 하는 겁니다. 저는 남편한테 왜 이런 말을 왜 해? 왜 도와달라고 있어? 지금 상황이 다들 그렇잖아. 도와주면 안 돼? 나머지 셋은 뭐하고 사나? 뭐 지금까지 연락 한 번 안 하고 지낸 나보고 도와주라고 하는 거야? 당신 미쳤어? 누나들 셋이서 잠도 잘 못 잔다고 들었어. 처음에 도움을 줬었는데 돈이 아까우니까 그냥 1년만 돕고 산다고 들었어. 그 남자 놈들이랑도 그렇게 지내고 살고 있는데 지금 나보고 도와주라는 거야? 내가 누나들한테 받은 게 있는데. 아니, 내가 받았어. 난 자기 누나들한테 받은 거라고는 멸시와 구박뿐이었어. 그리고 다시 누나들의 가정도 도와주자고 지난 얘기 또 해볼까? 이제 네 누나들 때문에 싸우고 싶지 않으니까. 그날 먹던 술상을 갑자기 들쳐 엎어버리더니 있으니까 조금만 도와달라고 하는 게 그게 그렇게 힘들어? 뭐 하는 짓이야. 식당 놔두고 궁상맞게 먹는 거 가지고 그러냐? 이런다고 변하는 거 없어. 내가 남을 도우면 도왔지 진상 같은 니들 식구들은 절대로 안 도울 거니까 그렇게 알아. 했더니 상을 없는 걸로 부족했는지 이놈이 거실장에 제가 아끼는 그릇을 밀쳐버려서 수많은 그릇들이 와장창 깨졌어요. 그동안 애아빠라고 버리지 않고 거두어줬더니 이놈이 겁을 상실했더군요. 저는 안방으로 들어가 간편한 옷을 가지고 나와 가위로 마구 잘라버리고 있으니까 이놈도 가만히 있지 않고 저를 치려고 하다가 멈칫하더군요. 제가 가위를 들고 있었거든요. 죽고 싶어? 내가 그만하라고 했을 때 멈춰야지. 이 집에서 당장 꺼져. 이놈 옷이라고는 면티와 반바지를 입은 상태였는데 제 성질 건드려봤자 남는 게 없다는 걸 알고는 그대로 나가더군요. 말리는 사람이 없다 보니 싸움은 더 심해졌습니다. 남편이 나가고 전 예전에 남편에게 마지막 기회를 줬던 그 카드를 쓰기로 했습니다. 바로 끝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놈은 제가 그냥 이러고 말 거라고 생각했던 모양입니다. 이놈이 가게에서 생활을 하다가 제가 화가 풀렸는지 확인하려고 문자를 했더라고요. 저는 화가 풀리지 않았다는 것을 알려서 그런지 당분간은 남편은 집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술김이라지만 지가 한 행동도 있고 그래서 그런지 쉽게 집에 오지는 않더군요. 그동안 저는 집이며 가게며 재산 정리를 했습니다. 남편 놈이 가게에서 생활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다 갑자기 집으로 왔더군요. 그럴만한 게 하는 가게가 걸렸기 때문입니다. 다급했는지 문을 두들기면서 욕을 하면서 문을 열라고 했다고 하더군요. 그런데 저는 그 집에 있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미 이사를 했고 그 집은 다른 사람이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집을 팔고 아주 작은 원룸으로 이사를 했어요. 이혼을 하기 위한 것이었죠. 그렇게 보기 좋게 남편 놈과 법정에서 얼굴을 보게 되었습니다. 얼굴은 초췌해서 저를 보자마자 막말을 하고 저를 가만히 안 두겠다고 하더군요. 그런데 그 자리에 시누이 아들도 같이 왔고 그놈 시누이들도 동생이 자기들 때문에 이렇게 됐으면 사과를 하거나 동생 감싸 안아달라고 부탁을 하는 게 맞는 거 아닌가요? 부탁을 해도 다시 받아줄 생각이 없었지만 시누이 아들까지 몰려와서 하는 거 보니까 그래도 애들 아빠니까 선심이라도 쓰려고 했는데 그놈 하는 짓과 시누이들 하는 짓을 보니 그 마음은 싹 사라지더군요. 어찌나 거짓말을 하는지 할머니가 되어서 힘도 없으면서 그래도 시누이라고 기세 등등 하는 거 보고 있자니 참 할 말이 없다 싶었죠. 그래도 마지막이 될 것 같아 빈 껍데기 붙들고 까불다가 동생까지 이혼을 하니까 이제 속이 시원하십니까? 했더니 전현이 무서운 게 없는가 봅니다. 세월만큼 저도 변했고 이제 다 같이 늙어가면서 2년 전원 하지 마시고 지팡이 들고 여기까지 올 정도로 힘이 남아있으면 앞으로 동생도 잘 돌봐주세요 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지팡이를 저한테 휘두르길래 잡아서 내동댕이 쳤죠. 어이없어 하더니 더 이상 덤비지 않더군요. 늙어서 뼈도 쉽게 붙지 않으니까 나서지 마세요. 그리고 저 건드려봤자 힘으로 보나 뭐로 보나 손해인 거 알고 있죠? 그리고 당신 다시 보지 말자. 내가 끝까지 가보려고 했는데 여기까지인 것 같네. 그리고 아예 아무것도 진짜 주려고 했는데 네가 나 몰래 빼돌린 돈은 내가 위자료다 생각하고 되돌려 달라 하지 않을 테니까 그거 먹고 떨어져. 그러고 살다 돈 없으면 그동안 네 동생한테 준 돈 달라고 해. 엄청 해먹었던데. 시누이년도 염치가 있는지 아무 말 안 하더군요. 20년 동안 할 말 못할 말 다 퍼붓고 그들을 뒤로 하고 왔습니다. 어찌나 속이 시원하던지 진짜 시댁과 끝인 게 느껴집니다. 그런데 남편과 아직 끝난 것은 아니고 지금 이혼 준비 중에 있습니다. 시누이들이 벌떼같이 몰려와서 그때 해결하지 못하고 아직 진행 중이네요. 이젠 하루빨리 끝내버리고 자유롭게 살고 싶네요.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